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켓나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오상용 전문 기자님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배당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배당주. 아, 원래 네, 예전에는 그 찬바람 불면 배당주 이런 얘기였는데 맞습니다. 아직 이번, 그렇게 춥진 않은데 예, 미리 한번 배당주. 좀 네. 해보려고요. 네, 뭐, 배당주, 뭐, 고배당주, 뭐, 이런 투자하기에 아무래도 좀 유리한, 뭐, 이게 길게도, 그 다음에 뭐, 3개월, 뭐, 이렇게는 보통 배당주 투자를 하지 네네.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배당주에 좀 유리한 그런 어떤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주제를 한번 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 예. 지난주에 이제 발표됐던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네. 이야기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시장 금리 이야기도 좀 같이 이렇게 할까 음. 합니다. 보통은 왜 배당주라고 하면 시장 금리보다도 좀 높을 때 배당주 네, 투자 유리하다고 네,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네, 투자 환경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네. 일단은 네, 뭐 그 이야기는 이제 예. 좀 이따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네네. 다만 이제 이 배당주 우리 잘 아시지만 그렇게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런 주식은 또 아니잖아요. 좀 그죠? 답답하죠. 예, 예. 답답하고 한때 이제 리즈 시절이 있어가지고 잘 성장 잘 하던 그 시절 넘어가고서 이제는 그냥 그 상당히 성숙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서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 일으키고 수익 내는 네. 그래서 뭐 안정적인 수입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자산들입니다. 음. 그래서 뭐 이걸로 크게 뭐 한 석 달, 1년 만에 크게 돈 번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안정적인 수입, 인컴의 이제 어떤 그런 의미로서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시장 금리 아까 말씀 잘 음. 주셨습니다. 이게 보통 예금 이자가 되게 높고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음.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MMF라고 그 잠깐 그 맡겨 놓는 거기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때는 굳이 배당주를 그렇게 뭐 선호하지를 그러게요. 않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안정적으로 이제 매 분기마다 나오는 그 수입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예금이 더 이자 많이 주고 그럴 수 하면 있죠. 그냥 거기다 그냥 돈 맡겨 놓는 게 네네. 더 낫죠. 1번 차트 한번 바로 볼게요. 이게 1년 전에, 그러니까 2023년 10월 달에 나왔던 차트입니다. 네. 그 위에 표에서 흰색 선이 글로벌 국채의 수익률입니다. 1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파란색이 글로벌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에요. 예.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국채 시장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주식 쪽에 배당 수익률보다 거의 2배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배당 투자의 매력을 높은 금리가 다 사가 음. 버렸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한창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서 지금 어떤가 하고서 두 번째 차트 바로 이어서 보시죠. 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3개월, 2년, 10년물 이렇게 미국의 그 국채 금리인데요. 뭐 1년 전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하락해 있죠. 네. 그래서 배당주를 좀 이렇게 압박했던 배당주의 매력을 음. 앗아갔던 시장 금리의 환경은 좀 배당주에게 유리하게 돌아서 있는 거 음. 아닌가.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비하면은 이제는 뭐 배당주 매력도 이 정도면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보면 뭐 3개월짜리 같은 이제 미국 그 국채 3개월물 금리 흔히 말하는 그 T빌 금리가 1년 전에 한 5.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다 넣어놓으면 그냥 1년 동안 계속 묵혀 안정적으로. 놓으면 5.5% 예. 이자 나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네. 지금은 금리 이제 이렇게 낮춰버리는 바람에 4.6%대예요. 음. 그럼 이 3개월짜리 미국 국채금리 수익률은 MMF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아, 3개월물이요?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들을 주로 투자하는 게 그런 3개월 물짜리 네.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좀 뭐 수익률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3번 차트 한번 바로 넘어가 네. 볼게요. 지금 이게 미국의
MMF에 고인 자금들입니다. 네. 2분기까지인데요. 2분기까지 보면은 6.5조 달러가 넘어요. 지금 여기 있는 돈이. 예. 근데 지난 한 2, 3년 사이에 보면은 엄청 많이 불어났죠. 네. 이게 이제 금리가 높아져 가지고 이쪽에 이제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돈들이 이때다 싶어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마구 몰려들었죠. 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좀 이제 여기 수익률이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시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고여 있는 자금들 중에서 일부가 그런 안정적인, 어차피 여기 들어가 있는 돈들은 뭐 유동자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네. 근데 지난 한 2, 3년간 놓고 보면은 워낙에 이자를 잘 줬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추구하는 돈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제 여기 수익률은 앞으로 계속 하락할 것 같아. 그럼 이제 돈을 어디다 넣지 하고 이제 고민을 좀 할 거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예. 리스크가 적은 예. 이거보단 수익률이 예. 높은 네. 그런 쪽으로 움직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로 이들 자금 중에서 일부라도 아마 이제 고배당주 쪽으로 옮겨오지 않겠는가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최근 들어서 근데 보면은 간밤에도 그렇고 미국 10년물 뭐 2년물 이미 지금 10년물 네. 4.2%를 넘어섰죠. 예, 수익률이. 예. 예.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보면 9월 하순부터 이제 해서 보면은 고용 지표 좋았죠. 네. 소매 판매 계속 좋게 나왔죠. 나오는 미국의 이제 통계 지표들이 다 좋았어요. 서프라이즈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그렇게 예상만큼 빨리 가진 않겠구나. 공격적이지 않을 거다. 예, 그런 예. 어떤 생각들이 생겨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선거 앞두고서 이게 도널드 트럼프가 되고 그러면 국채 발행 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이민자도 못 들어오게 어. 할 것이고 네. 중국산에다가 관세 때리죠. 엄청 때릴 예. 거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거기다가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다 잡아버리면 이제 마음대로 다 해버릴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감세 정책 예, 하면은 감세는 더 이제 세게 갈 거고 예. 그 뭐 재정 정책 좀 줄인다 하더라도 재정이 더 빠르게 망가질 거고 그거는 결과적으로 국채를 또 더 많이 발행해야 될 발행해야겠죠. 거고 예. 뭐 그런 이제 불안감들이 함께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의 이제 상황에서는 좀 그런 우려들이 이제 반영되어 있는데 그건 네. 이따가 한번 그 차트로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마저 말씀드리려던 게 그러면 9월 한 달 동안에 지금 아직 10월 달 지표는 안 나왔는데요. 4번 차트 한번 바로 보시죠. 네네. 이게 9월 한 달 동안에 배당하는 배당주 ETF에 돈이 얼마나 유입됐는가입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보면은 모닝스타에서 이제 135개짜리 미국 그 배당주 ETF를 다 한번 살펴봤는데 한 달 동안에 30억 달러 넘게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 월간 평균으로 겨우 4억 달러 조금 넘었던 게 뭐 네. 거의 한 9배가 9배 아니죠. 7배 넘게 네. 이제 돈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준이 이제 금리를 그때 이제 뭐 엄청 많이 50bp 이제 하락 인하를 해버리니까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겠구나 네. 하는 생각에 그러면 배당주지. 그간 눌려 있었던 배당주로 가겠구나. 그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요 근래 이제 다시 한 달 사이에 올라가는 그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들 여기서 그러면 더 4.5%를 넘고 다시 5%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현 수준보다는 밑으로 갈 거냐. 시장은 여전히 연준의 방향은 크게 안 바뀌었다라고 금리 인하 봅니다. 기조다. 네. 지금과 같은 어떤 이 한 뭐 10년물 기준으로 한 4.2%가 넘죠. 네. 이 정도 어떤 요 레벨에서도 뭐 이렇게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계속 힘들어 할 겁니다. 그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된다거나 그래서 그 관련된 업종의 고용도 이제 뭐 다시 나빠진다거나 하면은 연준은 또 그러면 내가 또 나서서 금리를 낮춰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하는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한번 우리가 복귀하는 생각으로 5번 차트 한번 간단히 확인하고 갈게요. 이게 점도표네요. 9월 달에 발표됐던 연준의 점도편인데요. 이미 9월에 50bp를 내렸고, 근데 연내 이제 50bp를 더 내리면 올해는 그 100bp를 이제 인하하는 걸로 돼 있고, 내년하고 내후년 다 합쳐서 150bp를 일단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물론 금리 인하 속도는 매크로 방향, 그다음에 뭐 재정 방향도 살펴야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엄청나게 이제 위협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은 좀 약간 노쇠해 갈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연준은 또 소프트 랜딩 해지게끔 금리를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한 2년 반의 사이클을 보면 그 통화 정책은 금리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방향일 것이고, 그러면 3개월물 금리나 2년짜리 물 그쪽 단기 영역의 금리들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단기 시장 쪽으로 이렇게 가 있던 자금들은 계속 거기에 있고 싶어 하진 않겠죠. 그러네요. 예. 특히나 골드만삭스가 또 지금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원래 골드만삭스는 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뷰를 예. 많이 제시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 10년 동안 뉴욕 증시 수익률, 저수익률 시대가 올 거다. 이거도 야, 역시 예, 저한테 많은 점을 시사할 것 같은데요. 얘들이 갑자기 왜 이랬지? 하는 생각도 골드만삭스가 예, 그죠? 가졌었는데 예. 되게 시사점이 크더라고요. 네. 그게 보면 바로 한번 6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과거 10년 동안의 S&P 500의 연평균 토탈 리턴입니다. 토탈 리턴이라고 하면은 주가 상승률에다가 배당 수익률을 합쳐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면 2014년도에는 13%로 나와 있죠. 네. 2024년 현재. 네네. 이거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10년 동안의 연평균 토탈 리턴이 13%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상당히 높았던 주식시장의 이제 그 고수익률 시대가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까 7%예요. 하고 봤더니 그 베이스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기본 네. 전망입니다. 네. 기본 전망은 앞으로 10년간의 뉴욕 증시의 토탈 리턴은 연평균 이제 3%가 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게 10년 동안의 연평균이니까요. 어떤 해는 뭐 물론 뭐 올라갈 수도 플러스, 있겠지만 예, 어떤 예. 해는 확 하고 이제 밑으로 이제 그렇죠. 곤두박질 치는 그런 해도 예. 있겠죠. 이 차트 한번 조금만 더 보시면 이게 2010년도 때 한번 볼까요? 이거 보시면 2010년도 때는 2010년 당시에 과거 10년치의 연평균 토탈 리턴은 마이너스라고 나오죠. 그때 2000년 초반에 그 닷컴 버블로 한번 후루룩 무너졌고 좀 살아나나 하다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와서 왕창 망가졌잖아요. 네네. 그렇게 두 번의 큰 위기로 왕창 망가져야 이렇게 10년치의 그 토탈 리턴이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예상한 것 중에서 워스트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1%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그 말은 지난 어떤 사례에 비춰보면 워스트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10년간은 이런 식의 어떤 위기가 반복돼서 한번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라고 하고 네. 그런 워스트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3%밖에 연평균으로 토탈 리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물가 상승을 해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예. 원래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그럼 전혀 해지도 안 되는 거고. 그 이제 이게 오히려. 명목으로 네. 기본 베이스가 연평균 3%니까 인플레이션 2% 잡으면 그러니까. 실질로는 1% 네. 수익률이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네. 근데 이게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10년을 좀 어둡게 보는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 골드만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S&P 500만 놓고 보면 어쨌든 이 뉴욕 시장에서 보면 너무나 소수의 종목들에게 이게 집중되어 있는 시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그거 더 심해진다고 네. 하던데요. 그래서 예. 소위 말하는 M7, 뭐 엔비디아 예. 이런 몇몇 애들이 그냥 막 솟구쳐 올려가지고 이렇게 뭐 전체 S&P 500을 잡아 당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몇 군데 애들이 이끌고 가던 이런 장세가 무한정 연장될 수는 음. 없어요. 걔네들도 엔비디아가 주구장창 계속 이렇게 그렇죠. 매년 뭐 한 2배, 3배 이렇게 오르지는 못할 거 성장률 아니겠어요? 자체가 좀 둔화되겠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오면 매출도 둔화되고 수익성도 이제 좀 약간 꺾이게 되죠. 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하향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그 토탈 리턴이. 그러니까 그간 잡아당겼던 애들의 그 수익률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얘가 내려오게 되고 네. 그 밀어서 같이 이제 하향 수렴해 나가는.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현재 앞으로의 10년을 놓고 보면 현재 출발점에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뭐 여기서 그러면 멀티플이 과연 얼마나 더 늘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7번째 차트 한번 마저 이어서 한번 네. 볼게요. 이게 아까 저 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역사적으로 녹색입니다. 녹색 그게 11%라고 되어 있죠. 과거 역사적으로 뉴욕 증시의 그 토탈 리턴은 연평균으로 11%였는데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보면은 워스트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잘 나와야 7%인데 네. 이것도 역사적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고 자기들이 보는 기본 시나리오는 3%밖에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실제로 골드만삭스 전망대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뭐 그거는 가봐야 알죠, 진짜. 예, 누가 예. 알겠어요. 근데 그 6번 차트 앞에 그 한 번만 더 그 가볼까요? 네. 그 보시면은 옅은색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게 골드만삭스 모델로 자기들이 산출한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로 그렸던 거랑 실현되었던 실제 그 토탈 리턴이 거의 95%의 확률로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드만의 어떤 주장대로면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예상이다라는 것이죠. 네. 물론 이건 이제 골드만의 골드만 그렇죠. 주장입니다. 예. 그럼 실제 이렇게 낮은 수익률이 앞으로 연평균은 이렇게 3%밖에 안 주는 실질로는 1%밖에 안 되는 이런 네. 수익률 이런 시대가 펼쳐진다라고 하면 네. 시장을 이렇게 사버리는 전략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수익 재미를 못 보겠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말로 알파를 추구하는 종목 고르기가 중요해지고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더 잘 달리는 종목을 고르고 싶어 하지만 그렇죠. 그건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주면서도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까지 누릴 수 있는 배당주 투자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기술주 예. 그동안 시장을 상승을 그렇죠. 견인했던 네.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성장률이 네. 좀 둔화된다라는 하면은 네.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네. 거고 그럼 이제 고배당주가 좀 투자 매력이 높아진다. 예. 그래서 이 앞으로의 어떤 저수익률의 시대가 펼쳐지는 힘은 잘 네. 달렸던 애들이 이제는 못 달리게 좀 되면서 쉴 때, 예. 이제 이렇게 낮은 수익률의 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는 결국 그동안에 못 달렸던 애들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던 이런 우량한 고배당주들 네. 이런 애들이 좀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뭐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고 네. 실제 그런 예상대로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좀 더 배당 투자가 10년 동안은 장기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시장의 수익률보다 더 좋게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뭔가 주요 대형 기술주들 좀 쉴 때 러셀 2000 중소형주들 좀 네, 좋았다가 또 최근에 네, 주춤한 모습인데 네, 네, 그럼 이렇게 연준의 금리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그 중소형주 쪽도 좀 볼 법한데 네. 왜 고배당주일까도 그것도 궁금한데. 물론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네. 배당 잘하는 뭐 종목들은 있겠죠. 근데 그거 좀 약간 상충됩니다. 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년 전보다는 지금이 금리가 낮아져서 네네. 1년 전보다는 배당주들을 압박했던 촉세가 좀 풀렸다는 것이고요. 근데 앞으로 골드만이 예상하는 거는 금리가 아주 그렇게 많이 하락할 것 아, 같지는 않다. 그냥 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 러셀 2000 이런 예, 쪽도 그렇게 유리할 건 뭐 아니네요.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확산의 개념으로 네. 보면 결국은 얘가 못 달리면 또 잘 달리는 그렇죠. 애들을 예. 찾게 되고요. 그 예. 다음에 어떤 미국이라는 섹터에서 보면은 미국이 정말로 그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제조업 부흥에 이제 밑에 있는 그런 이제 스몰캡들 중에서는 또 이제 이 잘 달릴 수 있는 음. 애들이 물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골드만이 이제 하는 말이 무슨 말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연평균 10년 동안에 연평균 3% 수익률밖에 안 난다는 말은 국채보다도 그 토탈 리턴이 못할 확률이 그러네요. 그 70 몇 프로였더라? 이게 한 4분의 3의 네. 확률로 못 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칠 음. 가능성도 한 30% 넘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우리가 그래서 이 뭐 골드만의 이야기가 맞다라는 건 아니고요. 음.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은 네. 실제로 네.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더 안정적인 수입을 주는 음. 배당주의 주 그럴 수도 쪽으로 있겠네요. 더 많은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최근에 보면은 빅스 변동성 네, 지수가 맞습니다. 엄청 높은 예, 레벨이잖아요. 예, 이거는 예. 약간 살짝만 건드려도 변동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고, 예, 그렇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 우리가 한번 9번 차트 바로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빅스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물론 그 8월 초에 엔캐리 막 그 청산 일어나고 했을 때보다는 지금 좀 하락했죠. 네네, 하지만 현재 레벨은 여전히 20을 넘습니다. 음, 5월, 6월 달보다는 한 두어 레벨 더 높게 와 있어요. 이 말은 시장이 뭐 사상 최고치 주가 계속 이렇게 뭐 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 뭔가 좀 불편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뭔가 자그마한 음,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깜짝 흔들렸어. 놀라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8번 차트 한번 네, 볼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시장의 그 퍼입니다. 퍼. 네. 지금 보면 아까 M7의 퍼는 지금 거의 한 42배 가까이 돼요. 아, 그러니까 엄청나죠? 밸류에이션 네. 논란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전체의 주가 수익 비율은 지금 22배. 그 다음에 3개월 평균으로 하면 뭐 한 22배가 좀 더 넘고요. 근데 여기 8번 차트에서 보면 녹색 선이 25년 동안의 평균치입니다. 네, 이게 지금 16.75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과거 평균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이게 그 비싸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지난 10년 동안에 연평균 13%씩 수익률을 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누적으로 해서 10년 동안에 그 토탈 리턴을 하면은 10년 동안 233%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4분의 1은 멀티플의 확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이 그냥 높아져 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더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더 못 간다면 그래서 골드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출발점에 가격이 너무 비싸져 있다. 아, 그리고 시장의 쏠림이 심하다. 음, 그런 이유로 해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 이거밖에 안 될 것 같다. 아,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싶은 심리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낮은 수익률의 시대에서는 배당주를 좀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단순히 이게 배당 수익률만 높다고 해서 좋은 거냐?
주가도 좀 올라줘야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역으로 보면 주가가 하락을 해도 배당 수익률은 높아져요. 왜냐하면은 아, 배당 수익률이라는 네. 거는 연간 배당금에다가 현재 주가를 그렇죠.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주가가 하락을 해도 배당 그렇죠. 수익률은 높아지고. 그래서 네. 이게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만 찾다 보면 자칫하면은 그런 배당의 함정에 빠질 위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그거를 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10번째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음.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게 이 회사가 매년 꾸준하게 배당을 늘리고 있는가. 그래서 음. 그 배당 성장주를 보라라고 하는 이유가 네. 꾸준히 배당을 늘릴 만큼의 이렇게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은 우량한 기업들이에요. 이런 배당 성장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수익률 시대, 여기서 말하는 저수익률 시대는 한번 휘청휘청할 그런 어떤 거를 합산한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위험해 보이는 그런 구간을 더 잘 버틸 내공이 있어요. 음. 그래서 배당 성장주가 앞으로도 더 유망해질 수 있는 것이죠. 네네. 또 밑에 보시면은 뭐 골드만 추천주라고 해서 이거는 10월 초에 골드만삭스가 자기들이 보기에 유망한 배당 성장주 이렇게 해서 이제 꼽아 놓은 겁니다. 네. 한번 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베스트 바이겠네요. 그렇잖아요. 다 와닿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배당 성장주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배당 성장주 또 미국에선 따로 칭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네. 네. 그 25년 동안 계속 매년 하루도 안 빠지고, 아니, 한 해도 안 빠지고 매년 이제 25년 이상 배당액을 늘린, 네. 물론 꾸준히 배당도 했고, 그런 기업을 배당 귀족이라고 합니다. 배당 귀족. 50년 이상 이제 그런 기업도 있어요. 50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기업도 있어요. 그런 기업은 배당 킹, 킹. 예, 왕, 귀족 뭐 이렇게 네. 부르고요. 뭐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그 재무 구조가 탄탄합니다. 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배당을 줄 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배당 귀족이나 배당 왕이라는 이 호칭을 네.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아. 조금이라도 배당을 늘려주려고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배당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늘려 나가는 게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그 힘이 막강합니다. 그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복리의 효과도 그렇죠. 똑같이 여기서도 그대로 이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럼 이게 사실 배당주 외 종목 선택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뭔가 모아놓은 ETF 네, 우리 있으면 뭐 알려주세요. 워낙에 잘 아시는 그 SCHD, 슈드. 예. 뭐 이건 정말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라면은 그렇죠. 뭐 예.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뭐 슈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더 이상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11번째 차트 그래도 한번 간단히 네. 보고 가시죠. 이 우측부터 먼저 보실게요. 이게 슈드에 그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 비중이 높은 거 10개를 일단 먼저 그 소개해 놨습니다. 네. 시스코, 블랙록, 홈디포, 쉐브론도 있고요. 뭐 화이자도 있고 베라이존도 있고 로키드 마틴도 있고 뭐 우리가 요즘에 잘 아는 뭐 AI 관련 이런 거 없네요. 아닙니다. 예. 좀 한때 잘 나갔고 네. 리즈 시절은 이미 저만큼 가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배당을 잘 하고 매년 배당을 이제 올려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슈드에 편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계속 배당을 해야 되고 5년간의 연평균 배당 인상률이 그 기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만큼 배당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신다고 꼭 보시면 되고 슈드 자체가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면 이 네. 슈드는 지금 보면 지난 주말 기준으로 보면 슈드 자체의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분배금이죠. 분배금의 그 비율은 3.47% 정도 돼요. 그런데 슈드 자체가 12년 연속해서 배당금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 근래 5년 동안의 연평균 배당 상승률이 12%예요.
그 말은 이대로 만약에 연평균 배당 상승률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현재 슈드로 내가 한 연간으로 그 1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네. 7년 되면은 220만 원이 됩니다. 어. 그때 배당금이. 와, 이것도 복리 효과. 맞죠. 네. 그래서 보시면 2012년도에 슈도의 연간 배당액이 0.27달러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작년에 보면 배당액이 연간으로 0.89달러죠. 12년 동안에 3.3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뭐 안정적인 수입에다가 또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주가는 우상향하더라. 꾸준히 매출을 확보하고 있고 네. 수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배당을 늘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길게 보면 꾸준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12번째 차트만 보시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게요. 이거는 올해 들어서 이제 그 각 이제 주요한 ETF들의 토탈 리턴인데요. SPY는 워낙 잘 아시죠? 그 S&P 500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QQQ도 워낙 네. 뭐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게 슈도입니다. 올해 들어서 보면은 슈도의 토탈 리턴이 영 못합니다. 비교해서 보니까. 예, 이거는 뭐 최근 5년을 봐도 그래요. 최근 5년 동안에도 좀 슈드가 많이 못 가요. 그 이유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M7 종목들은 슈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치를 이렇게 쭉 늘려보면은 QQQ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SPY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슈드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차트가 10년 뒤면 어떻게 될까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앞으로는 과거 10년이 13%의 연평균 토탈 리턴을 만들어냈던 주식시장이라면 이게 앞으로 뭐 실제로 진짜 3%밖에 안 된다거나 그렇다면 뒤집히질 위험이 있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 뒤집히지는 배경은 잘 달렸던 애들이 한바탕 이렇게 거품이 뭐 꺼져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느긋하게 그냥 같이 밋밋하게 같이 수렴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사실은 그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워낙에 흥미로워가지고 그거랑 이렇게 좀 배당주를 같이 한번 연결해서 소개해봄씩 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골드만삭스 그동안의 뷰하고 약간 상반된 내용이니까 조금 더 참고해볼 만한 자료이긴 하네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